바다는 천겹 산은 만겹 관동의 별다른 지경. 푸른 장막 붉은 장막 친 병마영의 영주가 돼 옥띠 띄고 일산 기울고 검은 창 붉은 깃발로 명사길을 순찰하는 광경, 그것이야말로 어떤가.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다가 강원도 관찰사로 관동을 돌아보는 정철의 발길에는 흥이 묻어있다. 옛부터 시인, 화가, 묵객들이 세상에 없을 풍경으로 칭송했던 것이 관동 팔경이다. 맑은 호수와 짙푸른 바다, 소롯한 누정, 그 속에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장 강릉. 세상 근심 다 잊은 이곳은 선정이 무르익었던 정진의 땅이기도 했다. 강릉은 구산 선문 중 사굴산파를 세운 범일국사의 본향인 것이다. 강릉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인물 범일국사. 범일국사의 자취는 강릉 땅 곳곳에 풀적을 남겼는데 그곳이 바로 굴산사지와 신복사지 그리고 보현사, 법왕사다. 구절양장 대관령을 넘을 때 시원스레 보이는 동해 안쪽 땅이 명주군. 그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 옛 모습 그대로 고색 어린 가람이 하나 숨었으니 이름하여 보현사다. 대관령 동쪽 사면에 깊숙이 자리한 보현사. 산간에 숨겨진 절 보현사를 찾아가는 길은 즐겁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완만한 산길을 한참 오르다 보면 울창한 솔숲과 풍성한 낙엽수림 속에 아늑하게 안겨있는 절이 고졸스런 얼굴을 내민다. 동해를 향해 가는 길손이 너나 없이 드나드는 교통의 요지 대관령 내에 이렇듯 오롯한 절이 미답의 처녀지로 남아있는 것이다. 보현사는 영동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다. 설잠 스님 김시섭도 이 절의 정밀경을 이렇게 읊었다. 보현사에 오고서부터 마음이 한가하니 지내기 수월하네. 돌솥에다 새 차를 끓여내니 쇠향로에 푸른 인에도 오르네. 나같이 도와 먼 사람으로 속세를 떠는 선경 따라 놀면서 도를 물으니 도란 더욱 어렵구나. 마음을 보려면 그 마음 다시 닦아야겠네. 보현사에는 특이한 창건 설화가 전해온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신라시대 보현보살이 직접 창건했다는 설이다. 설화에 따르면 문소보살과 보현보살이 천축 즉 인도에서 배에 돌을 가득 싣고 와 강릉시 남항진 해안에 배를 댔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두 보살은 싣고 온 돌로 불상과 주춧돌을 쪼는 한편 털을 닦고 순식간에 절을 세워 한송사라 했다. 한송사에서 두 보살이 함께 상주하다 보현보살이 한 절에 두 보살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도 배치되는 것이니 제가 여기서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다 절을 짓고 거기에 머물도록 하겠다 하고 한송사에서 활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대관령을 넘기 전 보현사 터에 떨어졌으니 정확하게는 명주군 성산면 보광리 만월산이었다. 그리하여 만월산 그늘 깊은 자리에 다소 곳이 철터를 잡은 보현사. 보현사의 중심법당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1904년 절 중건시 지은 건물이다. 튼실하게 지어올린 귀공포며 정성 어린 단청, 이제는 쓸쓸한 세월의 자취로 남아있다. 대웅전의 외벽에는 각면마다 벽화를 그려놓아 이채로운데 소요자재하는 선승들의 모습이 유리한 필체로 묘사돼 벽면을 채우고 있다. 대웅보전 앞들에는 사자 모양 성물이 놓여 있다. 일부가 파손되기는 했지만 신라말 고려 초기 선찰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유물이다. 석사자 건너편에 자리한 작은 탑은 탑심도 2층만 남아있는 상태다. 낭원 스님이 중건했을 때 건립한 탑이다. 탑 밑에는 복년 모양 성물이 있는데 이는 석등의 한 부분이다. 보현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물임에 틀림없다.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앙에서 삼존불을 참배할 수 있다. 본존불인 아미타불 좌측에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고 우측에는 대세지 보살상이다. 흙으로 조성한 이 삼존불 뒤에는 극락회상도가 봉안돼 있다. 삼존불의 위쪽에는 가장 약식화된 운궁형 닷집이 있다. 불단의 오른쪽 벽에는 최근에 조합해 놓은 신중탱화가 있다.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법을 수호하는 신중들이 어기찬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 신중단과 모서리를 마주하는 벽면은 지장보살과 지장탱화를 모시고 명부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현보살의 행원도량으로 창건돼
사굴 산문 최고의 참선 수도도량으로 이름을 드날렸던 보현사. 나한님의 영험어린 나한도량으로도 유명하다. 보현사 아라한의 전당은 영산전이다. 대웅보전 위쪽에 자리한 영산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에는 석가열의 재화갈라보살, 미륵보살로 이루어진 삼존불이 모셔져 있고 좌우에 16나한상을 봉안했다. 비록 자그마한 크기지만 한 분 한 분의 조각은 사실적이고 특징이 분명하다. 나한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보현사. 그래서인지 영산전에는 저마다의 소망 하나씩을 품은 사부대중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힘없고 애달픈 중생의 소망을 어여비 살피시는 나한님. 그 가피력에 기대어 정성으로 기도하는 중생의 원력으로 영산전은 저물지 않는다. 영산전 왼쪽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삼성각 건물이 있다. 내부에는 칠성, 독성, 산신탱화를 모셔놓고 있다. 보현사의 삼성각은 중앙에 독성을 모시고 좌우에 칠성과 산신을 봉안하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독성탱화 앞에 있는 독성상이다. 긴 눈썹과 살짝 미소 지은 얼굴만 내어놓고 흰색 천으로 온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칠성탱화는 지성광열애와 일광, 월광보살을 중심에 두고 윗부분에는 토속적인 칠성을, 아랫부분에는 도교의 질원성공을 그려놓고 있다. 만월당은 보현사의 가장 큰 건물이다. 큰 방 북쪽 벽에는 보현보살 좌상이 봉안돼 있다. 화려한 보관과 길고 큰 코, 수려한 얼굴, 좁은 어깨, 유연한 몸매, 아름다운 손가락 등에서 한눈에 우리나라 불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창건 당시부터 있었다고 전해지는 보살상이다. 보현보살의 창건설화를 안고 일어선 가람 보현사. 이 사찰에 선정의 향기를 불어넣고 실답게 갖고 온 이가 있으니 바로 신라말의 고성 낭원 스님이다. 범일국사의 직계 제자였던 낭원 스님은 보현사를 크게 중창하고 참선 도량을 이룩해서 이 절을 관동지방을 대표하는 사굴 산문 제1의 선찰로 탈바꿈시켰다.
낭원 스님 중창 이후 이 절의 역사는 자세히 전해오지 않지만 대관령을 분기점으로 그 안쪽에 내 문수도량 월정사와 함께 외 보현도량 보현사의 명성을 지키면서 수행승의 요람으로 사세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전립구의 20여 기 부도는 이와 같은 보현사의 옛 역사를 말없이 증언하며 서 있다. 경내 삼성각 뒤쪽 산속으로 100m 정도 올라가면 낭원대사 부도 오진탑이 서 있다. 높이 2.5m, 보현사를 중창하고 이곳에 지장선원을 열어 후학을 지도했던 낭원 개청스님의 사리탑으로 940년에 건립되었다. 부도의 형식은 팔각 원당형으로 일찍이 파괴됐던 것을 재건했으나 기단부의 중대석은 결실됐다. 현존하는 지대석부터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등의 모든 부재가 한결같이 팔각을 이루고 있다. 기단부의 하대석 팔면에는 안상이 조각되어 있고 우주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팔각인 몸돌에는 사리를 모시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문과 자물쇠 모양이 새겨져 있을 뿐 다른 장식은 없다. 옥계석은 석탑형의 낙수면과 추녀 등 전각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각 모서리 전각 위에 우동에는 귀꽃을 조각해서 부도 옥계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부도는 건립연대가 알려진 고려시대 부도 중 가장 앞서는 것으로 우리나라 부도의 연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문화재다. 낭원대사 부도비는 귀부, 비신, 이수가 모두 완벽하게 남아있다. 귀부의 머리를 거북이 모양이 아니라 용머리로 조각한 것은 고려 초기 탑비 양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수의 조각이 일품인데 네 마리 용은 중앙에 있는 보주를 다투듯 힘차게 조각되어 있다. 이수의 중앙에는 복발과 일단의 상륜 및 화염 보주가 잘 남아있다. 이 비는 낭원 스님이 입적한 10년 뒤인 940년에 세워졌다. 신라말에서 고려 초에 걸쳐 문피를 드날렸던 최언위가 지은 비명에 의하면 낭원대사는 신라 문성왕 16년 서기 854년 경주에서 태어나 고려 태조 13년 930년에 보현사에서 입적한 것으로 드러난다. 탑비의 내용에 따르면 보현사는 고려국 명주 보현산 지장선원이라, 즉 범우거나 중수 이명지가 보현사라 기록하기 이전의 절 이름은 지장사 또는 지장암이었던 것이다. 보현사가 예전에는 지장사라 불렸던 내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낭원 스님의 이력과 괴를 같이 한다. 본디 기림의 김씨 가문에서 태어난 낭원 스님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24살의 집을 나와 구례 화엄사의 정양법사를 찾아간다. 그 후 강조 엄천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남의 보리함에 머무는 등 생애 초반은 전형적인 운수납자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의 생애에 특기할 사건이 일어났으니 범일 국사와의 만남이었다. 낭원 스님이 금강 삼매의 진리를 얻자 범일 국사를 찾아 굴산사에 드니 국사는 그대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노라며 크게 반기고 시민을 전했다. (889년) 범일 국사가 입적하자 행적 스님과 함께 사굴 산문을 이끌다가 알찬 민규 스님의 청을 받아 보현사로 와서 길을 닦고 법당과 탑을 새로 세웠다. 그리고 913년 경내에 지장선원을 열었다. 지장선원이 문을 열자 전국의 승려들이 선을 지도받고자 보현사로 모여들었다. 경야왕은 사신을 보내 국사로 모시려 했지만 스님은 세간의 명성에 관심이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깊은 산중 사찰 보현사에서 후학들의 지도에 몰두하다 930년 앉은 채로 입적하셨다. 그는 강릉 지방에 처음 선법의 싹을 틔운 사굴산문 굴산사 범일대사의 수제자로서 보현사에 40여 년간 추석하며 스승의 뒤를 이어 본디 예나라 땅이었던 이고장 황량한 풍토에 불광을 널리 펼쳐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굴산문의 본산이었던 굴산사는 현재 폐사지가 돼 그 흔적만 드문드문 남아있을 뿐이다. 대관령에서 굽이쳐온 산줄기가 학이 나래를 펼친 듯 웅장한 산세를 드러내는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 마을. 너른 들판에 산세를 제압하듯 당당하게 서 있는 당간지주가 두기 눈길을 끈다. 바로 이곳이 신라말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굴산문의 초홍본산인 굴산사의 옛 터다. 학산리 마을은 그 전체가 굴산사를 창건한 사굴산문의 계산조 범일국사와 얽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산리의 석천 즉 공동우물은 범일국사의 탄생설화가 서려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마을에 살던 한 처녀가 해가 떠 있는 이 우물물을 마시고 범일국사를 잉태했다 한다. (14개월) 만에 아이를 낳아 학바 위에 버렸더니 학이 날아와 보호하고 먹이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 길렀다는 것이다. 범일국사는 15세에 출가했고 21세에 당나라로 구법의 길을 떠났다. 약산 유암선사에게서 인가받고 귀국한 후 문성왕 13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굴산사를 세우고 40년을 추석하면서 선풍을 드날렸다. 굴산 사지를 지키며 서 있는 개창당시 당간지주. 높이 5.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거대한 돌을 거침없이 다룬 솜씨도 뛰어나다. 당간지주가 이 정도 크기였다면 여기에 세워졌을 당간은 얼마나 높았을까? 보통 당간은 지주의 서너 배가 된다고 보면
어림잡아도 10층 높이의 단간이 여기서 펄럭였을 것이다. 당시 굴산사의 위용은 심리 밖에서도 실감할 수 있었으리라. 단간 지주를 중심으로 각 방위에 석불 4기가 전해오는데 그중 하나가 학산리 우물가의 두상 없는 석불이다. 사방 불상 중 하나인 높이 1.5m의 비로자나불 좌상은 현재 작은 집 속에 모셔져 있다. 안면부가 크게 파손됐고 머리에는 큼직한 관모를 쓰고 있다. 학산리 석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범일국사 사리탑이라 전해지는 팔각 원당형 부도가 한 개 서 있다. 부도를 만들 당시부터 이곳에 서 있었던 것으로 굴산사가 얼마나 큰 절이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부도의 하대석은 원형으로 화려한 구름 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이 부도 주인공의 수행 경지가 이미 구름 위에 천상에 있음을 상징한 것이다. 둥근 형의 중대석에는 피리, 비파, 장구 등을 연주하는 천인상이 섬세한 솜씨로 조각되어 있어서 경탄을 자아낸다. 조각 형식은 고려시대 수법이다. 범일국사 입적 이후 굴산사를 중심으로 한 사굴산문은 보조국사 진울스님 등 수많은 고승들을 배출하며 고려시대 후기까지 뚜렷한 법맥을 이어왔다. 굴산사가 전성기 때는 강릉에서 가장 큰 절로 사찰의 반경이 300m에 이르렀고 스님의 수도 200명이 넘었으며 쌀 씻은 물이 동해까지 흘러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영화는 한때 굴산사는 피해사연대마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남대천 위로 놓인 내곡교를 건너 내곡동사무소 맞은편에 야산으로 둘러싸인 신복사지가 위치한다. 신라 때 범일국사가 중국에서 선법을 이어받고 귀국해서 맨 먼저 창건한 사찰이 굴산사이고 그 다음에 지은 절이 신복사다. 신라 문성왕 12년 850년에 창건했다고 전한다. 아늑한 절터에는 3층 석탑과 석불좌상만이 뚜렷이 남아있다. 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얹은 형식이다. 기단부는 지대석 중 하면석엔 안상을 조각하고 상면석에는 복년을 새겨 넣었다. 이와 같은 모양은 고려 초기 석탑의 양식이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계석이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졌는데 높이에 비해 폭이 넓으며 각 층마다 별석의 괴임돌을 깔고 있는 점 또한 특이하다. 초층 탑신에는 감실이 음각돼 있다. 석탑 앞에는 앙년의 좌대 위에
왼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석탑을 향해 공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보살 좌상이 있다. 풍만한 체구에 얼굴이 지극히 부드럽고 호인형이다. 원통형 관을 약간 뒤로 젖혀 쓰고 그 위에 다시 독특하게도 팔각 지붕돌을 이고 있다. 눈 비로부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 불상 위에 지붕돌을 씌우는 것은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양식이다. 왼팔을 무릎 위에 올리고 모아진 두 손은 가슴에 꼭 붙이고 있으며 손 안에는 지물의 손잡이였던 철기둥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곳에는 손잡이 있는 향로가 꽂혀 있었을 것이다. 석탑과 어우러진 이러한 보살좌상은 강릉과 명주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월정사와 한송사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탑을 향해 공양하는 보살상은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앞에서 향을 쥐고 예배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야광보살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불법이라는 약을 보시해서 일체 중생을 환난으로부터 구하는 야광보살. 야광보살의 전신은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었다. 희견보살은 열의 바른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이른바 소신공양을 한 인물이다. 희견보살의 불타는 몸에서 타오르는 빛은 12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야광보살로 거듭 태어난 희견보살은 이번에는 두 팔을 아낌없이 태워 열애의 사리탑 앞에 공양한다. 불법에 온몸을 바친 완전한 무집착, 세상의 온갖 미흡, 갈등, 번민과 화해를 이룬 야광보살, 석조보살상의 미소가 거기 있다. 이렇듯 범일국사가 사굴산문을 열고 선법을 꽃피워왔던 대찰 굴산사, 신복사, 옛 영화의 자국도 없이 왜 쓸쓸한 폐사지가 돼 남은 것일까? 통일신라시대 37대 원성왕 때 무열왕의 직계 5대손인 김주원이 왕위 계승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지만 실패하고 명주 군왕으로 봉해졌다. 지방 호족 세력이 된 김주원은 강릉 김씨인 범일국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때 굴산사와 신복사, 한송사는 사굴산문에 선풍을 크게 떨쳤다. 그러나 고려 성종에 이르러 왕권 강화를 위해 지방 호족의 근거지였던 대찰들을 없애기 시작하면서 이들 사찰도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칠성산 중턱에 또 하나 범일국사의 종지를 이어받은 인연처가 또 있으니 바로 법왕사다. 학산리에서 금광리를 거쳐 어단리로 들어서면 해발 954m의 칠성산이 나타난다. 서기 634년 자장율사에 의해 세워졌다는 이 절은 일설에는 범일국사가 출가해서 수도한 수선도량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설에는 범일국사가 굴산사를 창건한 후 그의 제자들이 참선도량으로 지었다고 한다. 몽고에 7차례 침입이 있었을 때 굴산사와 함께 불탑을 했지만 후에 이 절만 재건돼 많은 스님들의 수행처가 됐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법왕사 스님들이 골기해서 호국의 대열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갈수록 혹심해지는 배불 정책으로 절은 비폐해졌고 마을 사람들이 칠성 기도를 올리는 사암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법왕사는 새로이 정법의 가람으로 다시 서고 있다. 중창불사를 이룬 전각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천불전이다. 천불을 모신 건물의 규모도 대단하다. 불단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고 좌측엔 문수보살, 우측에는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을 안치했다. 불단 뒤쪽으로는 하나하나 정성으로 빚은 천분의 부처님이 장엄세계를 이룬다. 중생의 서원을 담고 좌정하신 천분의 부처님, 황금빛 광영을 드리우고 있다. 이 절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은 삼성각에 봉안돼 있다. 조선 후기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꿈을 꾸고서 땅속에서 이 부처님을 모셔내어 칠성암이라 했다는 설화가 전해온다. 근래 들어서 운곡 스님이 머물면서 절 창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왕사라 개칭했다. 즉 법왕인 부처님의 정법을 계승하고 범일국사가 사굴산문을 열어 선법을 널리 회양했던 유지를 본받는 수행도량이라는 뜻이다. 이제 관동지방의 특유의 범일선을 닦는 선찰로서 한편 중생의 고통어린 기도에 귀 기울이는 대중의 가람으로 법왕사는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면면이 이어온 관동문화의 정수가 배어있는 걸출한 땅 강릉. 신사임당과 율곡, 허균과 허난설은 그들이 살고 태어나고 뼈를 묻었던 문사들의 땅 강릉. 이곳을 점지해 부처님 본원력에 뿌리를 둔 행원의 가람을 열었던 보현보살의 서원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게 하소서.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 스스로 업장을 참여케 하소서. 늘 부처님의 설법을 청하고 부처님이 오래 이 땅에 머무시길 청하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 모든 중생에게 순응하며 두루 모든 것을 가지고 회양하게 하소서. 보현사는 그러나 단순한 보현 행원의 가람만은 아니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성을 더럽히지 않는 것, 부처나 보살에 대한 소견을 내지 않는 것,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마음법의 이치를 확연히 깨치는 것. 부처의 그림자도 따르지 말며 다른 이의 깨달음을 쫓지도 말라 하셨던 사골산문의 계산조 범일스님의 매서운 수행력이 면면이 이어온 가람이 바로 보현사다. 강릉, 범일국사의 사굴산파를 잉태한 고장. 달 맞으러 가는 마을에
선정의 향기, 보현의 보살 향이 그윽하다.